여름 더위가 빨리 찾아온 만큼 시원한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특히 가게마다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자랑하는 하우스 맥주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막걸리 또한 하우스 막걸리가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하우스 막걸리는 전통 술에 새롭고 다양한 맛을 더해서 젊은 층까지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막걸리의 화려한 변신 소개합니다. 술 잘 마셨어, 이? TV 속 사극에 등장했던 추억 속의 옛날 주막들이 현대식 간판을 내걸고 부활했다.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막걸리. 값싸고 머리가 아프다는 막걸리, 여기선 아니다. 일반 막걸리는 잘 안 넘어가거든요. 아무래도 그 고유의 그 시큼한 향이 있어서 그런데 얘는 되게 달달해요. 그래서 약간 과자 느낌도 나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요. 술안 같아요. 위험해. 계속 마실 것 같은데. 여심을 사로잡은 새콤달콤 막걸리의 정체는 바로 하우스 막걸리에 과일을 갈아 만든 생과일 막걸리. 알코올 도수가 낮더라도 한 잔, 두 잔 많이 마시면 취해요. 매장 한켠에 있는 양조장에선 최상의 막걸리 맛을 내기 위해 주주사의 손길이 바쁘다. 영하의 온도에서 막걸리가 맛이 변하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날 매일매일 신선한 막걸리를 만들어서 고객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수제 맥주와 비교하면 싼 편. 고객 취향에 맞게 다양한 막걸리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샘플러를 제공하는 것도 이것만의 차별화 전략. 탄산 맛이 있어요. 이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발효됐는지에 따라서 자기 취향을 고를 수 있어요. 독특한 맛을 내는 하우스 막걸리가 젊은이들은 물론 외국인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이곳에서 한 달 매출만 2억 원 가까이 된다. 맛있어요. 막걸리는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는 맛있는데 이거 터키랑 라크랑 비슷해요. 이거 좋아요. 이거 보통 막걸리랑 달라요. 진짜 달라요. 지난 2009년 한류와 웰빙 열풍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몰았던 막걸리 시장. 하지만 수입 맥주, 와인 소비가 급증하는 동안 막걸리 소비는 2011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금 막걸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그 1,000원짜리 막걸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조장들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입산을 주로 쓰거나. 하지만 지난해 2월 주세법 개정으로 대형 양조장이 아닌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단갑할 수 있게 되면서 하우스 막걸리 시대라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 종로의 한 강의실. 막걸리를 직접 빚기 위해 젊은 대학생부터 중장년의 직장인 등이 모여있다. 취미에서 또 사업까지 염두하는 등 동기는 다양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한식과 잘 어울리는 술은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 생활이 이제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우스 막걸리에 대한 의도에서 제가 직접 재배한 쌀로 술 만들어야겠다라는.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범벅술을 만들어보는 시간. 곱게 간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말 그대로 뒤범벅. 여기에 누룩을 섞어 다시 한번 골고루 비벼주면 끝. 고두밥을 쪄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범벅으로 하니까 일단은 밑술 작업에서 범벅으로 하는 건데 좀 더 빨리, 발효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요. 향기 성분이 좀 달라져요. 누룩과 함께 잘 반죽된 범벅술은 항아리에 담아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막걸리로 만나볼 수 있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술 생각이 간절한 수강생들. 일주일 전에 빚은 술을 맛보는데 약간 새콤하고요. 단맛도 많이 나요. 단맛이 조금 있긴 있어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도수가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술 동나겠어요.
막걸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여기저기 막걸리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준 막걸리예요. 옛날에 있죠. 옛날에 제가 우리 시골에서 먹던 그 막걸리 동동주 막걸리 있죠. 그 맛이 납니다. 가식이 없는 진짜. 난 막걸리 원래 안 먹고 원래 솔직한데 좀 먹어보니까 확실히 옛날 그 명절 때 그 맛이. 일반 막걸리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막걸리는 식당 주인인 김주평 씨가 직접 빚고 있다. 지난해 주세법 개정 이후 가장 먼저 하우스 막걸리 면허를 취득했다는 주평 씨.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한식에는 전통 누룩맛이 살아있는 전통주가 제격인데 그 길이 열려 제일 먼저 신청했다고 한다. 이왕 할 거면 맛있는 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품이 더 들어가도 힘들어도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술 하려면 그냥 사다가 하죠. 근데 이제 우리만의 술, 우리만의 맛있는 차별화된 술을 손님들한테 내고 싶으니까. 맛있는 술을 빚기 위해 식당 옆에 양조장과 전통 누룩실을 따로 마련했다는 주평 씨. 탁주는 탁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막걸리는 막걸렸다. 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 맑은 술만 걸러내는 거, 그거를 여과라는 과정을 거쳐서 맑은 술만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겠다는 주평 씨의 보물 창고인 발효실과 숙성실. 발효 중인 술 항아리 안에는 보글보글 술 익는 소리가 퍼져나오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 넘게 저온에서 발효시키는 게 이곳의 특징. 한 항아리에서는 은은한 황금빛을 띤 투명한 약주 아래 흰 술밥이 선명한데 흔히 말하는 윗술의 최고봉에 이른 경지다. 주평 씨는 이 윗술을 여과 장치 대신 자연 침전 방식으로 기다린 뒤 손님들께 술로 제공한다. 2년 동안 이렇게 지게미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면 장내가 올라오거든요. 술 맛이 이제 변해버리는데 저온에 있다 보니까 아주 깊은 맛이, 각종 향미 성분들이 올라와서 아주 맛있는 그런 술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화이트 와인 사과향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쌀, 누룩, 물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맛을 낸다는 전통주. 되게 달콤한데요? 특히 막걸리의 맛은 누룩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재료인데, 대형 양조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싸고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일본 누룩인 입국 대신 주평 씨는 전통 누룩을 고집한다. 곰팡이 냄새는 안 나죠. 누룩치 같은 거 많이 없죠. 근데 이제 맛은 단조롭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감미료 같은 걸 좀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막걸리 제조 방법이고. 전통 방식으로 누룩을 빚고 발효시키고 술 빚는 것에서 손님들에게 나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그의 손을 거쳐가야 한다. 다양한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 중이라는 주평 씨. 최근에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전통주를 선보이고 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맛을 보고, 아, 이건 단맛이 좀 많고, 이거는 산미가 좀 있고, 이거는 어떤 건 또 알코올만 확 올라온 게 있어요. 알코올만. 그럼 이건 알코올가 이제 쓴맛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브랜딩을 하면 맛있는 술을 만들어낼 수 있죠. 주평 씨만의 전통주 비법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오늘은 귀농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발효와 하우스 막걸리 수업이 한창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는 술 담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술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 술 잘 담아요. 하우스 막걸리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더 많은 어떤 경험을 쌓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개성 만점의 하우스 막걸리가 막걸리 산업의 대중화를 이끈다면 보급하는 또 다른 차별 전략. 산골짜기 기와집에서 술 익는 향이 풍겨나온다. 강원도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찹쌀과 단호박이 술의 재료. 밑술과 덧술을 섞어 석 달 발효시키면 위에 있는 맑은 술은 약주가 되고, 쌀가루가 내려앉은 아랫술은 탁주, 막걸리가 된다.
불취무기, 취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술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정회철 씨. 변호사의 로스쿨 교수 출신인데 취미로 술을 빚다 전통주의 맛에 취해 5년 전 이 길을 택했다. 우리 술의 가장 큰 취약점이 정작 우리 국민들이 이런 술이 우리 전통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전통을 뭐 계승하고 우리 거니까 이거 발전시키자.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은 좀 약해요. 그거보다도 이 술이 맛있고 우리 몸에 이제 좋으니까. 술 빚는 일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과 같고 그래야 술맛이 예술이라는 회철 씨. 밑술과 덧술을 빚는 과정에서도 1시간 가까이 발로 치대는 등 하나부터 10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전통주의 고급화는 누룩에 있다며 습도와 온도에 맞게 2달 가까이 발효되는 전통 누룩실은 그만의 자부심이 묻어난다. 지역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국의 맛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선조들이 자연 누룩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황곡균을 써가지고 그 맛을 낸 것처럼 그렇게 맛을 내야 되고 인공 감미를 전혀 넣지 않고 쌀만 갖고서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술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일간의 발효와 숙성을 통해 태어난다는 탁주와 약주. 여기에 약주를 증류시켜 항아리에서 저온으로 2년간 숙성시킨 한국 전통의 증류식 소주도 개발했다. 위스키나 브랜디 50%는 목이 타요. 먹는 김에 전혀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타진 않아요. 네. 근데 좀 들어가고 나서 네. 뜨거워지죠. 그렇죠. 또 향이 입안에 그러니까 계속 남아요. 네. 무엇보다 막걸리는 싼 술이라는 그리고 전통주가 명절에만 먹는 술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싶었다는 회철 씨. 전부 다 이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아서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이제 없는데 월 매출은 한 뭐 1,000에서 2,000 왔다 갔다 해요. 아직은 저희도 적자예요, 적자. 저희는 이제 그 버티면 된다라고 언젠가는 이게 이제 전통주가 다시 부흥할 날이 이제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긴 해요. 무엇보다 하우스 막걸리의 등장이 전통주 시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땅에서 낳은 곡물을 갖고서 여기서 빚은 술이 한국 사람한테 최적합한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유전자 속에는 그게 이제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술이라는 건데 한동안 잊혀졌던 전통주 막걸리. 옛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막걸리의 화려한 변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술로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최근 집